페라리와 루이스, 해밀턴. 처음엔 역사적인 조합처럼 보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팀 내부의 불만, 외부의 불신, 그리고 싸늘한 분위기까지 빠르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프레데릭 바서의 강경한 발언, 해밀턴의 스타일에 대한 내부 불편함, 그리고 페라리 인원의 90%는 그의 영입을 원치 않았다는 논란의 발언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출처는 모두 영상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오늘 영상 꽤 뜨거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상황 페라리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동안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식으로 돌려 말하던 바서도 이번엔 솔직히 인정했어요. 중국 GP 실격 이후 또 다른 페널티를 피하려면 차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게 전부를 꼬이게 만든 거죠. 요즘 F1에서 차체가 몇 밀리미터만 높아져도 에어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랩타임 하나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중요한 부분들엔 집중을 못하게 되죠. 바서도 직접 말했어요. 예선용 타이어 준비, 워밍업 랩 운용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요. F1은 모든 게 밀리미터, 밀리초 단위로 계산되는 세계잖아요. 한번 집중력 놓치면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차를 안정시키려고 이번 시즌 들어 거의 모든 걸 건드렸어요. 우선순위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측풍 불거나 노면이 울퉁불퉁해도 차가 갑자기 날뛰지 않게 만들자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정성 확보가 차의 공격성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조종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버렸어요. 2024 시즌 후반 페라리 차가 정말 잘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땐 패키지가 완성돼 있었고 이 드라이버들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몬자가 그 정점이었죠. 근데 지금은 2025년 차체 높이고 설정 다 바꾸고 새로운 서스펜션까지 넣었는데 약속했던 효과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규정 바뀌기 전 마지막 해에 왜 이렇게까지 손을 댔던 걸까? 페라리는 이번 시즌에 기술 콘셉트의 95%를 바꿨어요. 근데 이 2026년 되면 규정 자체가 다시 완전히 바뀌잖아요. 결국 이건 결과도 없고 방향도 불확실한 도박이었던 셈이죠. 그게 해밀턴을 위한 준비였든 르클레르든 다른 누구를 위한 거였든 간에 이번엔 한 수 잘못 둔 겁니다. 그리고 도박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 시즌 최대 이적 중심에 있었던 인물 루이스 해밀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동화 같은 시작을 기대했지만 그의 페라리 데뷔는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포디움 0호에 이건 분명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지금의 팀 대표인 바서마저 공개적으로 해밀턴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바서가 말하길 해밀턴은 가끔 피드백을 너무 과장해서 전달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 엄청 큰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0점 연고 초 차이 정도라는 거죠. 물론 그 0점 연고 초가 Q3 진출을 가를 수도 있겠지만 팀 전체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장이 팀의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차량 전반적인 세팅에 집중해야 할 때 미세 조정에만 집착하게 되면 전체 퍼포먼스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엔지니어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르클레르는 이미 팀과 완벽히 호흡이 맞아있는 상황이니까 이 격차는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해밀턴은 기술적 자유, 더 다양한 시뮬레이터 옵션, 그리고 빠른 적응을 위한 유연한 환경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보다 훨씬 딱딱한 구조였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해밀턴은 아직 이 팀의 일원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갖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즉 문제는 단순히 차가 아닙니다. 호흡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 메르세데스 시절 모든 걸 컨트롤하며 달리던 그에게 지금의 변화는 그만큼 더 큰 혼란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분명 소통의 잡음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정보는 현재 페라리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F1에서 뛰었던 전직 이탈리아 드라이버 아르투로 메르차리오의 발언입니다. 그는 1970년대에 페라리에서 활동했었고 최근 한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페라리 내부의 90%는 해밀턴의 영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90%. 자, 그가 말하길 본인이 들은 바로는 이번 계약은 퍼포먼스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상업적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브랜드 파워, 판매 효과, 글로벌 마케팅, 그게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해밀턴이 트랙 밖에서 주는 영향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메르차리오에 따르면 팀 내부 분위기는 전혀 축하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해밀턴이 겪는 어색함과 긴장감 설명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 팀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반대했던 상황이었다면 편하게 적응하기란 어렵겠죠. 엔지니어와의 마찰, 팀과의 호흡 문제, 전반적인 거리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환영받지 못한 존재에서 오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메르차리오는 본인도 과거 페라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팀 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결국 팀을 떠났다는 거죠. 그는 지금의 해밀턴에게서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처럼 보인다고요? 물론 시간이 바꾸는 것도 있겠죠? 뜻밖의 포디움, 한 번의 극적인 우승, 그게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메르차리오가 그리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기대를 안고 입성한 월드 챔피언이 자기 팀 내부에서조차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림,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르차리오는 페라리와의 갈등이 있던 인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인물이 90%라는 수치를 언급할 정도라면 그 발언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해밀턴의 성적 부진, 단순히 차량 적응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이 미묘한 분위기가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든 참고 자료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 어디인지 남겨주세요.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 맥라렌 아니면 다른 팀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버도요. 저는 여러분의 응원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